안녕하세요. 에디터 모은키입니다. 영상을 다루다 보면 합성을 위해 트래킹을 사용하는 경우가 엄청 많은데요. 오늘은 제 애프터 이펙트 기초 강좌들 중에서 트래킹 부분만 모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애프터 이펙트 트래킹에 대한 사용이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바로 가시죠. 안녕하세요. 에디터 모은키입니다.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의 트래킹 기능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트래킹은 합성에서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하시면서 엄청 많이 사용할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필수 기능이니까요. 오늘 제공해드리는 실습 소스 가지고 트래킹 기능들 하나하나 익혀가시기 바랍니다. 애프터 이펙트의 기본 트래킹 기능은 트래커라고 하는 패널에 담겨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만약 트래커 패널이 이렇게 안 보이신다면 상단 메뉴, 윈도우, 그리고 트래커 있죠? 이거 체크하시면 이렇게 트래커 패널이 보일 겁니다. 트래커 패널 보시면 4개의 버튼이 위에 보입니다. 트랙 카메라, 왑 스테빌라이저, 트랙 모션, 스테빌라이즈 모션. 뭔가 살짝 복잡해 보이죠?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하면서 실습을 진행해 볼게요. 트래킹은 영상 내에서 특정 요소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그 움직임 데이터를 다른 요소에 적용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합성시킬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움직임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픽셀을 분석하는 거겠죠? 제공해드린 소스, 영상 소스 1, 곳을 불러와 볼게요. 이 영상을 밑에 컴포지션 아이콘 있죠? 여기다 떨구면 컴포지션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타임라인에서 영상이 선택되어 있으면 트래커 패널에 버튼 4개가 활성화됩니다. 선택 안되면 비활성화, 선택하면 활성화 되는 거예요. 이 트래커 패널에서 트랙 모션 먼저 해볼게요. 트랙 모션 눌러보시면 자동으로 컴포지션 패널에서 영상 소스 패널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이유는 트래킹 분석은 컴포지션 패널에서는 안 되고 각 영상들 패널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트래커 패널을 보시면 밑에 모션 소스가 이 영상 이름 써있죠. 그리고 밑에 커런트 트래커라고 하는 곳은 트래커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트랙 포인트 있잖아요. 이거예요. 처음 생성한 거니까 번호가 1번이겠죠. 밑에 트랙 타입은 현재 트랜스폼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열어보시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트랜스폼 밑에 있는 퍼스펙티브 코너 핀, 이 두 가지만 꼭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코너 핀은 이따가 실습으로 할게요. 일단 트랜스폼 먼저. 트랜스폼은 밑에 있는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 값을 추적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밑에 포지션 하나 체크되어 있죠. 트랙 포인트로 지정한 곳에 포지션을 추적하는 겁니다. 포지션이라고 하면 이 화면의 가로 그리고 세로, 즉 X축이랑 Y축 말하는 거겠죠. 트랙 포인트를 먼저 추적할 위치에 놓아 볼게요. 네모 박스가 2개 있죠. 트랙 포인트에 보면 네모 박스가 2개 있고 플러스 모양이 있습니다. 안쪽 네모 박스 쪽을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확대된 상태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놔둬 볼게요. 이 네모 2개는 여기 꼭지점 있잖아요. 이걸 클릭해 가지고 사이즈를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 네모 박스는 형상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추적해야 하는 이미지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색 대비가 큰 지점에다가 놔두면 추적하는데 더 수월해지겠죠. 바깥 네모 박스는 검색 영역입니다. 형상 영역을 추적하는데 매 프레임마다 영상 전체 화면을 계산하면 계산량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처리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이 영역 안에서 형상 영역을 추적해 라고 지정하는 게 바로 바깥 네모 박스 검색 영역입니다. 한마디로 바깥 네모 영역을 검색해서 안쪽 네모를 추적한다
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트래킹 포인트의 네모 박스가 두 개인 이유 아시겠죠? 그러면 중앙에 있는 플러스 모양은 뭘까요? 바로 저장되는 추적 데이터의 기준 좌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형상 영역을 추적했을 때 형상 영역 안에서 어느 좌표를 저장할지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플러스 모양을 하나 만들어서 그 플러스 위치의 좌표를 저장하자 라고 하게 된 거죠. 플러스 위치도 클릭 드래그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중앙에다가 놔두고 사용할게요. 네모 박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대충 이 정도 영역에서 이 정도 이미지를 따라가면 되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죠. 이렇게 잡으셨으면 트래커 패널 밑에 Analyze 라고 돼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뒤로 가는 거, 뒤쪽 프레임으로 분석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앞쪽 프레임으로 분석하는 거. 한 프레임씩 할 수도 있고요. 전체를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플레이 버튼 이거 해볼게요. 누르시면 자동으로 인디케이터가 이동을 하게 되고요. 트래킹 되는 걸 실시간으로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래킹이 다 되었으면 인디케이터를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 트랙 포인트라고 하는 게 이 꽃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정한 지점을 추적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인디케이터 맨 앞에 놔두시고 글자를 써볼게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타입 툴이 비활성화되어 있죠. 그 이유는 트래킹 할 때 이 영상 소스의 레이어 패널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옆에 컴포지션 패널이죠. 이걸 클릭하시면 여기 타입 툴이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클릭하시고 에디터 몽키라고 써볼게요. 글자 크기 좀 줄이고 이렇게 썼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영상 소스 여기 더블 클릭하시면 레이어 창으로 들어가집니다. 이 상태에서 트래커 패널 그러면 아까 트래킹한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있죠. 이걸 이제 여기 텍스트에다가 입혀 볼게요. 입히는 방법은 여기 에디트 타겟 있잖아요. 이 에디트 타겟이 어디다 입힐 건지를 정하는 거예요. 클릭해 보시면 여기 레이어 선택할 수 있죠. 우리가 텍스트로 쓴 1번 에디터 몽키 여기 레이어가 보이죠. 선택하고 OK. 그러면 위에 모션 타겟이라고 해서 에디터 몽키 라고 써 있습니다. 제대로 선택이 되어 있다면 밑에 어플라이 버튼 클릭하시면 어떤 걸 적용할 거냐 라는 옵션 창이 뜨는데요. X, Y 다 적용할 건지 아니면 X만, Y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좌우, 위, 아래 다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상황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은 X, Y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OK. 이렇게 하면 에디터 몽키라고 하는 텍스트 여기 레이어에 이 트래킹 데이터가 입혀졌을 거예요. 선택하시고 U를 눌렀는데 키프레임이 안 나왔다. 이거는 지금 한영키가 한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영키 다시 한번 눌러서 영어로 변경하시고 U를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키프레임 잡혀 있는 게 쭉 보여집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플레이를 시켜보시면 에디터 몽키라고 하는 글자가 이 꽃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 붙어 다니죠? 트래킹 안 할 때랑 할 때랑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그런데 여기서 글자를 하나 더 써볼게요. 타입 툴, 에펙. 위에다 가져다 놓고 만약에 이 에펙이라는 글자를 아까 에디터 몽키처럼 따라다니게 하려면 어떤 방식을 써야 될까요? 아까처럼 트래킹 데이터를 이 글자에 또 입히거나 또는 에디터 몽키라고 하는 글자에 페어런트를 걸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레이어를 추가할 때마다 트래킹 데이터를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입히는 것도 번거롭고 또는 현재 에디터 몽키 글자에다가 레이어들을 계속 페어런트를 걸었어요.
근데 에디터 몽키라는 글자를 지워야 되거나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또 번거로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번거롭게 하지 말고 트래킹 정보를 딱 한 번만 화면에 안 보이는 레이어에다가 넣어 놓고 그 트래킹 정보가 필요한 레이어들은 안 보이는 레이어에 페어런트 걸어서 사용하면 깔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안 보이는 레이어, 익숙한 단어죠. 바로 카메라일 때 이야기했던 널 오브젝트입니다. 널 오브젝트는 페어런트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그런 녀석입니다. 좀 전에 사용했던 트래킹 정보가 들어있는 에디터 몽키 이거 있죠? 레이어 지워볼게요. 지우고 에펙이라고 쓴 글자를 컨트롤 D로 복제합니다. 그리고 위에 거는 다시 배치해 볼게요. 밑에 놔두고 글자를 어도비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널 오브젝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키, 뉴, 널 오브젝트. 그러면 널 오브젝트가 하나 생성이 되죠. 이제 다시 트래커 패널로 가서 아까 트래킹한 정보를 널 오브젝트에 입혀줄게요. 트래킹 패널 가시면 당연히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아까 컴포지션 패널에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트래커는 각 영상마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위에 영상 레이어 패널 있잖아요. 이거 영상 레이어 패널을 누르시던가 아니면 컴포지션 상태일 때 여기 영상 소스 있죠.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영상 레이어로 들어가집니다. 여기 가면은 아까 트래킹했던 트래킹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있죠. 이걸 이제 널에다가 입혀 볼게요. 입히는 거 정하는 건 에디트 타겟. 그럼 여기 널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널 그리고 OK. 그럼 널이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어플라이 X하고 Y OK. 그러면 널에 이제 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U를 눌러보시면 여기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죠. 이 상태에서 어도비 글자 옆에 꼬부랑 있죠. 이거를 드래그해서 놔둡니다. 그러면 페어런트가 걸렸고 에펙도 꼬부랑 그림 클릭 드래그로 널에다가 놔둡니다. 그럼 둘 다 페어런트가 걸렸어요. 그리고 돌려보시면 둘 다 꽃에 잘 붙어서 다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지든 글자든 몇 개가 되든 상관없이 이 널 오브젝트에 페어런트를 걸어서 사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기능이 완전하냐 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지점을 콕 집어 가지고 트래킹을 했잖아요. 그러면 화면이 XY축 2차원으로 이동하면 트래킹이 되지만 화면이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점 하나로는 깊이감 변화에 따른 걸 추적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영상을 불러와 볼게요. 영상 소스 2를 클릭 드래그로 아까처럼 뉴 컴포지션 아이콘에 떨구면 컴포지션이 생기죠. 뭘 할 거냐면 여기 왼쪽 기둥 밑에 있잖아요. 여기 판에다가 에디터 몽키 라는 글자를 써서 따라가게 해볼게요. 트래커 패널에서 트랙 모션 아까처럼 트랜스폼 선택되어 있는 거 보시고 포지션 아까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트랙 포인트를 이 끝으로 가져가 볼게요. 기둥으로 가져갔죠. 검색 영역을 조금 더 키우고 형상 영역도 조금 더 키울게요. 오케이. 네, 이렇게 하고 분석 버튼 누를게요. 플레이. 그러면 자동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금 트랙 포인트는 이 점을 잘 따라가고 있어요. 그죠? 보시면 잘 따라갑니다. 이제 텍스트를 써볼게요. 컴포지션 패널 가시고 타입 툴 여기다가 클릭해서 에디터 몽키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사이즈를 조금 줄일게요.
그리고 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널 오브젝트도 하나 만들게요. 마우스 오른쪽 키, 뉴, 널 오브젝트 만들고 이름을 트랙 1이라고 써볼게요. 트랙 1 이렇게 하고 트래커 패널 영상 더블 클릭해서 영상 레이어로 갈게요. 그리고 트래킹 데이터를 널 오브젝트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에디트 타겟 버튼 있죠? 클릭. 그리고 이 트랙 1이라고 이름이 정한 널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OK. 이 상태에서 어플라이를 누르면 여기 트래킹 데이터가 널 오브젝트에 입혀지겠죠? 어플라이. 그리고 X하고 Y. OK. 그러면 트랙 1에 여기 트래킹 데이터가 들어갔을 겁니다. 에디터 몽키 글자 레이어를 꼬부랑 그림 이용해가지고 페어런트를 걸게요. 페어런트가 걸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돌려보시면 뭔가 따라가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드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기둥이 화면 가까이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글자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깊이 변화에 따른 스케일 등이 표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메라 무빙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하면은 트랙 포인트가 하나보다는 두 개가 유리합니다. 두 개를 그러면 어떻게 하냐 라고 하면 영상을 더블 클릭해서 영상 레이어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트래커 패널 보시면 아까는 포지션 하나만 체크가 되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게 한 점이고요. 로테이션, 스케일 이런 것들은 두 개의 점입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체크, 체크. 그럼 포인트가 두 개로 늘어났죠. 이 두 번째 점을 첫 번째 점과 이어지는 이 면의 끝에다가 배치해 볼게요.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끝에 놔둘게요. 이렇게 배치를 했으면 다시 분석 버튼을 누를게요. 누르시면 이 두 점 사이의 변화를 분석해 가지고 위치, 회전, 크기를 계산합니다. 보시면 두 점을 가지고 막 계산하고 있죠. 보시면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분석한 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분석한 트래킹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널 오브젝트를 하나 더 만들게요. 마우스 오른쪽 키, 뉴, 널 오브젝트 이름을 트랙 2 포인트라고 한번 정해 볼게요. 그리고 보기 편하게 위에다가 놔둘게요. 이제 트래킹 데이터를 트랙 2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여기 영상 레이어 가서 영상 선택한 상태로 에디트 타겟 이거를 방금 만든 트랙 2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XY OK. 그러면 데이터가 이렇게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이렇게 3개 항목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는 한 개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스케일이랑 로테이션도 같이 들어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에디터 몽키 페어런트 걸었던 거를 트랙 2로 바꿔볼게요. 트랙 2로 바꾸시면 그리고 돌려볼게요. 이번에는 에디터 몽키라는 글자가 기둥에 딱 붙어가지고 스케일도 같이 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포인트 하나로 한 거하고 방금 포인트 두 개로 한 거 결과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확인되시죠? 추가로 하나 더 해볼게요. 이 부분은 원래 계획에 없던 건데 하면 도움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마지막 영상 뽑기 전에 추가한 실습입니다. 제공해드린 영상 소스 중에 추가 영상 소스라고 있습니다. 걸어가는 남자하고 콜아웃 이렇게 두 개의 영상을 불러올게요. 그리고 걸어가는 남자 있죠? 이 영상을 여기 뉴 컴포지션 아이콘에 떨굴게요.
돌려보시면 아까 제가 카메라가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깊이감 때문에 트랙 포인트 2개를 사용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배경에 트래킹을 걸어야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능 영상을 편집한다고 가정했을 때 출연자들에게 트래킹을 걸어야 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영상처럼 카메라가 출연자를 따라다니고 있을 겁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말이죠.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트랙 포인트를 한 개만 쓰실 건가요? 아니면 2개를 쓰실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출연자가 움직이지 않는데 카메라가 앞뒤로 움직인다 라고 하면 포인트 2개를 사용할 거고요. 출연자가 움직이고 있고 카메라가 따라가고 있다 라고 하면 포인트 1개를 사용할 겁니다. 포인트 1개로 하면 중간중간에 트래킹 값이 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텍스트나 콜아웃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보이는 이 영화 장면들에서 합성되어 있는 이미지 프레임이 튀면 리얼리즘이 무너지게 됩니다. 가짜 티가 확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얼리즘이 중요한 합성은 트래킹 값이 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옷들을 입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트래킹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예능 영상 같은 데서 나오는 자막을 봤을 때 그 자막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인가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난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조차 없죠. 우리가 밥 먹고 있는데 밥그릇에서 갑자기 그래픽 효과가 일어나면서 몇 칼로리야 라고 표시해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런 리얼리즘과 전혀 상관없는 자막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프레임이 약간씩 튀어도 전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고요. 어떻게든 따라가기만 하면 스타일리시하다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트랙 모션의 포지션만 이용해서 트랙 포인트 1개로 작업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제작사에서 조금 더 정교한 모션 트래킹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런 요구가 왔을 때 해주면 되는 거고요. 대부분은 포인트 1개로 문제없이 작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바로 한번 해볼게요. 인디케이터를 맨 앞에 놔두시고 트래커 패널에서 트랙 모션 버튼 클릭, 포지션 하나만 체크되어 있는 거 보시고 트랙 포인트를 가방 뒤쪽 이쪽에다 놔둘게요. 명암 차이가 좀 있는 곳에 놔두면 좋습니다. 저는 여기 고리 쪽에다 놔둘게요. 형상 영역 조절하시고 검색 영역도 조절하시고 조절이 끝났으면 분석 여기 플레이 버튼 누를게요. 클릭. 네, 앞에 잘 따라가고 있죠. 뒤에 부분은 여기 그림자 때문에 그림자가 이렇게 지면서 트랙 포인트가 튀는데 어차피 10초 정도만 쓸 거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쓸게요. 여기는 문제없이 되니까. 널 오브젝트를 하나 불러오시고 뉴 널 오브젝트, 이 널 오브젝트에 트래킹 데이터를 입힙니다. 에디트 타겟 여기 널 선택하시고 OK, 그리고 어플라이 X하고 Y 값 OK. 그러면 널에 트래킹 데이터가 입혀집니다. 이제 콜아웃을 불러올게요. 콜아웃은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런 콜아웃들은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템플릿이 있어서 그 템플릿 수정해가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럴 시간까지는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대충 써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걸 가방 쪽에 놔둘게요. 일단 너무 크니까 스케일을 조금 조정할게요. S 누르시고 사이즈를 좀 줄입니다. 놔두고 대충 사이즈 맞춰보시면 저는 스케일 한 25% 정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맨 앞 프레임으로 가면 콜아웃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몇 프레임 뒤로 이렇게 해서 쭉 콜아웃 흰색 보이죠?
흰색 보이게 한 다음에 이동을 시킬게요. 가방에 잘 배치했다면 그 상태에서 페어런트를 걸겠습니다. 여기 꼬부랑 그림을 널에다가 갖다 붙이면 콜아웃이 널에 페어런트가 걸린 거겠죠. 걸고 나서 영상을 돌려보시면 깔끔하게 콜아웃이 가방에 걸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이 정도만 따라다녀도 예능 영상 같은 데서는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 불러와 볼게요. 이번엔 핸드폰입니다. 똑같이 컴포지션 아이콘에다가 집어넣고 컴포지션을 생성합니다. 이런 핸드폰이나 모니터 같은 경우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화면 같은 경우에는 각 모서리마다 하나씩 트랙 포인트를 놔둘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코너핀입니다. 해볼게요. 트랙 모션. 그러면 여기 트랙 타입 있잖아요. 여기 트랙 타입에서 아까는 트랜스폼으로 했는데 이번엔 퍼스펙티브 코너핀. 이거 선택하시면 4개가 보입니다. 그죠? 이 4개를 각각의 모서리에 배치해 볼게요. 이렇게 배치가 끝났으면 여기 분석 플레이 버튼 누르면 분석이 시작됩니다. 클릭. 그럼 4개의 점을 이렇게 잘 추적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트래킹 분석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4개의 점이 딱 달라붙어 있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핸드폰 안에 넣을 이미지나 영상을 타임라인에 가져다 놓을 건데요. 제공해드린 이미지, 여기 핸드폰 소스 화면 1이 있거든요. 옆으로 누워있는 거, 이걸 한번 배치해 볼게요. 가져다가 타임라인에다가 놔두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핸드폰 안에 넣을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영상 안에 핸드폰 각도에 맞게 이미지를 넣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핸드폰이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제공해드린 이미지도 이렇게 왼쪽으로 누워 있는 겁니다. 누워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상태에서 영상 소스 더블 클릭, 그리고 에디트 타겟, 이걸로 이미지 소스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죠? 이미지 소스 선택하시고 OK. 그리고 나서 적용을 누르시면요, 각 이미지가 꼭지점에 맞게 자동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인디케이터 움직여 보시면 꼭지점을 잘 따라가고 있어요. 완전 편하죠? 만약 뒤쪽에 녹색이 보인다 이러면 원래는 이미지를 자르거나 녹색을 빼야 되지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스케일만 키워볼게요. 이미지 소스 S 눌러서 스케일을 엽니다. 이미지 소스만. 그리고 스케일을 약간 키워서 이 녹색이 안 보이게끔만 할게요. 돌려보시면 아주 잘 따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TV 화면이나 핸드폰 화면 합성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미지를 핸드폰 방향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 라고 했었죠. 만약 방향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공해드린 핸드폰 화면 2를 불러올게요. 이거는 정면으로 보이는 핸드폰 화면입니다. 이거를 넣고 기존 거 눈을 가릴게요. 핸드폰은 누워있지만 이미지는 이렇게 누워있지 않은 거예요. 이걸 한번 넣어볼게요. 영상 소스 더블 클릭해서 영상 레이어로 가시고 아까 트래킹한 데이터 있죠? 이거를 영상 소스 2에 한번 넣어볼게요. 에디트 타겟 클릭하시고 핸드폰 화면 2 있죠? 세워져 있는 거 선택하시고 OK. 그리고 어플라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화면이 진짜 그대로 들어가죠. 그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 핸드폰이 누워 있으면 이미지도 같이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핸드폰 방향이랑 같은 이미지를 사용해야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트래킹은 3D 트랙 카메라입니다. 제공해드린 영상 소스 4 있죠? 이거를 뉴 컴포지션 아이콘에 떨굽니다. 영상을 돌려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회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영상은 3D 트래킹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용 방법은요. 트래커 패널에서 트랙 카메라 라고 버튼 있죠? 이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 여기 보시면 분석되고 있는 프레임들이 표시가 돼요. 분석이 끝나면 화면에 다양한 색의 X자 표시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커서를 가져가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다트판 같은 원형이 보입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러 개가 선택이 되고요. 취소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여기 타임라인 아무 때나 클릭하면 없어져요. 그리고 다시 3D 카메라 트래커 있죠? 이 효과 클릭하면 X자가 다시 보입니다. 선택을 수동으로 하고 싶으면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영역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놓으면 이렇게 5개의 지점을 가지고 트래킹을 잡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여기 Create Text and Camera, Create Solid and Camera, Create Null and Camera 이런 식으로 있죠. 여기에서 텍스트 앤 카메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텍스트가 생성이 됩니다. 돌려보시면 텍스트가 딱 달라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신기하죠? 이게 3D 트래커 카메라라고 하는 이 카메라가 이 트래킹 정보를 다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전에 한 것처럼 뭐 페어런트를 걸고 이러지 않아도 어떠한 요소든 3D 오브젝트로 가져다 놓으면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트래킹이 잡힙니다. 텍스트를 한번 세워볼게요. 스케일 S 눌러서 스케일도 좀 조절하시고요. 이렇게 하고 돌려보시면 더 입체적으로 보이죠? 텍스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배치해 볼게요. 타입 툴 클릭하시고 몽키 S 눌러서 사이즈를 좀 키울게요. S 눌렀을 때 이 스케일 항목 안 열리시는 분들은 한영키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배치해 볼게요. 3D 레이어 체크하시고 돌려보시면 공중에 한 지점에 딱 잘 달라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땅에 딱 달라붙어 있는 느낌이 아니라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잖아요. 이 몽키라는 글자가. 땅에 딱 달라붙어 있는 글자를 추가로 만들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컴포지션 이 패널에서 여기 영상 소스 클릭하시고 그리고 3D 카메라 트래커 이 효과가 걸려 있잖아요.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또 다시 X자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지점에 가서 클릭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키 Create Text 아까는 처음이기 때문에 Create Text and Camera였던 거고 지금은 카메라가 이미 생성이 됐기 때문에 그냥 텍스트만 써 있습니다. 텍스트 클릭 그럼 텍스트가 또 써 있죠. 얘를 또 세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스케일로 크기 조정하시고 이렇게 돌려보시면 글자 2개가 딱 달라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상에 이렇게 텍스트가 나와야 되는 장면이 아니라면 저 같은 경우는
합성할 때는 솔리드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보시면 솔리드, 마우스 오른쪽 키, 솔리드 이런 식으로 하면 솔리드가 하나 생성이 되거든요. 그죠? 이렇게 솔리드는 그냥 판이죠. 판. 이걸 어디다 써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제공해드린 영상 5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영상 5. 여기 띄워놓는 아이들 있죠? 이 영상 5를 뉴 컴포지션, 여기 아이콘에 떨구고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가는 영상이거든요. 여기 벽에다가 글자나 그림을 한번 넣어 볼게요. 아까처럼 트래커 첫 번째 트랙 카메라 클릭하시면 3D 분석을 시작합니다. 분석이 끝났으면 이제 붙이고 싶은 벽에다가 저는 여기 창문 옆에다가 한번 붙여볼게요. 클릭. 이렇게 벽이랑 기울기를 맞춰가지고 세운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Create Solid and Camera 클릭하시면 솔리드가 하나 생성이 되고요. 거기에 카메라도 추가가 됩니다. 돌려보시면 파란색 저 솔리드가 잘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은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매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솔리드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프리컴프를 해줄 겁니다. 프리컴포즈 클릭. 그리고 첫 번째 모든 속성을 이 프리컴프에 남기겠다 라는 거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OK. 그럼 프리컴포즈가 하나가 생성이 됐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프리컴프 안으로 들어와지죠. 지금 현재 이 사이즈가 아마 1080, 1080일 거예요. 정사각형. 이거를 저는 1920, 1080을 많이 쓰니까 풀 HD로 바꿔볼게요. 이 프리컴포즈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시면요. 컴포지션 세팅 요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넓이 1080, 높이 1080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에 1대1이라고 체크되어 있는 분들은 이거 체크 해제하시면 됩니다. 체크 해제하시고 1920으로 바꿔볼게요. 1920 이렇게 되면 풀 HD 사이즈로 가로가 넓어집니다. 넓어졌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솔리드는 필요가 없습니다. 지울게요. 지우고 여기다가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에디터 몽키라고 써볼게요. 에디터 몽키. 그리고 사이즈를 키울게요. 이렇게 키우셨으면 전체 컴포지션으로 나가 볼게요. 그럼 에디터 몽키라고 하는 글자가 딱 달라붙어 있죠. 돌려보시면 이렇게 잘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글자가 약간 창문 쪽에 붙어 있으니까 이 오른쪽으로 좀 더 뺄게요. 이렇게 뺐습니다. 돌리시면 잘 붙어 있습니다. 이제 이 글씨를 그림으로 바꿀 건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이 프리컴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프리컴프에 들어가서 글자를 이미지로 변경만 하면 되겠죠? 더블 클릭하시고 프로젝트 패널에다가 제가 제공해드린 소스 중에 이미지 소스 벽화가 있습니다. 이 벽화를 불러올게요. 그리고 에디터 몽키라는 글자는 눈 가리시고 이미지 소스 사이즈를 S 눌러서 약간 조절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컴포지션으로 가시면 이렇게 붙어 있죠. 돌려보시면 잘 붙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영상 보면 영상에 비해서 이게 너무 밝잖아요. 그래서 뭐 색보정이나 다른 걸 통해서 할 수 있지만 블렌딩 모드를 가지고 한번 맞춰 볼게요. 블렌딩 모드, 여기 모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만약에 여러분 화면에 안 보인다면 타임라인 밑에 두 번째 여기 아이콘 있죠. 이거 클릭하시면
브랜딩 모드하고 트랙 매트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두 개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게 바로 이 아이콘이에요. 모드가 보이신다면 모드에서 지금 좀 약간 어둡게 멀티플라이를 한번 해볼게요. 멀티플라이. 근데 너무 어둡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조금 약한 다큰을 한번 넣어 볼게요. 위쪽에 다큰 있죠? 다큰. 네. 훨씬 자연스럽네요. 그죠? 이렇게 사용할게요. 그러면 아까 밝을 때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만약 브랜딩 모드가 뭔가요?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포토샵 기초 강좌 6강에서 설명해 놓았으니까요. 한번 가서 브랜딩 모드가 어떻게 동작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브랜딩 모드라는 원리는 포토샵이나 애프터 이펙트나 같은 겁니다. 훨씬 자연스럽죠? 만약에 사이즈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여기 컴포지션에서 S 눌러가지고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소리드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합성 소스들을 편리하게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식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트래커 패널에서 합성을 위한 트래킹은 끝났고요. 흔들림 보정에 대한 것만 남았습니다. 첫 번째 흔들림 보정은 여기 상단에 있는 왑 스테빌라이저입니다. 정말 사용하기 편하고 효과가 막강한 기능인데요. 제공해드린 이 물방울 소스 있죠? 소스 6 불러와 볼게요. 뉴 컴포지션 아이콘에다가 떨구시고 돌려보시면 엄청 떨리죠? 영상이 선택된 상태에서 왑 스테빌라이저 클릭. 그러면 이것도 아까 3D 한 것처럼 자동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줍니다. 역시나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어느 정도 프레임이 지금 되고 있는지 보여지고요. 이 스무스니스는 기본적으로 50%라고 되어 있는데요. 더 부드러운 모션을 원하시면 100까지 올려도 됩니다. 근데 저는 50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돌려보시면 엄청 좋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정말 흔들림 보정이 엄청나게 잘 됐습니다. 적용 전이랑 적용 후를 비교해 볼게요. 차이가 진짜 엄청나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영상을 핸드헬드로 찍었는데 화면이 조금 떨린다 하시면 이 버튼 한 번이면 거의 해결이 됩니다. 되게 좋은 기능이죠. 그럼 이제 트래커 패널에서 사용 안 한 버튼은 하나 남았습니다. 네 번째, 스테빌라이즈 모션. 이 기능은 흔들림을 어디에 맞춰서 보정할지를 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제공해드린 소스 7번 우주복 영상을 불러와 볼게요. 영상을 불러왔으면 다시 뉴 컴포지션 아이콘에 떨굴게요. 영상 돌려보시면 이 우주복 입은 사람이 위아래로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커서를 여기다 고정시켜 놓고 한번 돌려보시면 우주복 입은 것 자체가 이 커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죠. 이제 뭘 할 거냐면 이 우주복 입은 사람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킬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영상 선택하시고 스테빌라이즈 모션 클릭하시면 아까 처음 한 것처럼 트래킹 포인트가 하나가 나옵니다. 보이시죠? 지금 보면 이 포인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놔두고 한번 돌려볼게요. 그대로 놔두고 분석 누르면 트랙 포인트가 이 지점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분석이 끝났으면 에디트 타겟 한번 볼게요. 보시면 여기 영상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죠. 그죠? 이 부분이 트랙 모션, 여기 앞에 있는 트랙 모션이랑 차이점인데요. 비교해 볼게요. 여기 타임라인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키 null 오브젝트를 하나 만듭니다. new null 오브젝트. 그럼 null 오브젝트가 하나 생겼죠. 이 상태에서 지금은 우리가 스테빌라이즈 모션을 선택하면 여기 트랙 타입이 스테빌라이즈라고 자동으로 바뀌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트랜스폼이랑 코너핀만 신경 쓰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어차피 스테빌라이즈는 이 버튼으로 오면 되니까. 그럼 이거를 한번 바꿔볼게요. 트랜스폼으로. 트랙 모션일 때 트랜스폼이었죠. 그러면 트랜스폼으로 바꾸면 에딧 타겟 눌렀을 때 영상은 선택이 안 되고 null 오브젝트가 선택이 됩니다. 보이시죠? 스테빌라이즈 같은 경우에 스테빌라이즈로 바꾸면 에딧 타겟 했을 때 이번에는 null이 선택 안 되고 영상만 됩니다. 반대죠? 그죠? 트랙 모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랙한 포인트를 자신의 영상 이외의 다른 요소에 적용시키는 기능이고, 스테빌라이즈 모션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에서 트래킹 정보를 분석한 다음에 그걸 자기한테 적용시키는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을 보정한다 라는 거겠죠. 차이점 이해되시죠? 사용법은 똑같은데 적용 대상이 다르다 라는 거. 그럼 스테빌라이즈 여기서 에딧 타겟에서 본인 영상 선택하시고 오케이. null 오브젝트는 어차피 안 쓰니까 지우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apply 눌러볼게요. apply XY 오케이. 그러면 트래킹 데이터가 이 영상에 적용이 됐을 거예요. 돌려보시면 우주복이 그대로 있죠. 우주복 입은 사람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커서 놔둬보면 커서에 그대로 고정되어 있죠. 사람이. 그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커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커서에 그대로 딱 꽂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트래킹을 하고 나면 영상이 지금 보면 위에 검은색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게 흔들림을 보정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수동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 검은색이 안 보이게 사이즈를 좀 키워줘야 돼요. S를 눌러서 사이즈를 키워서 여기 안 보이게 일일이 수동으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112 네, 112로 하니까 이제 괜찮네요. 그죠? 검은색 보이는 게 없죠?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지점 하나를 콕 집어 가지고 거기를 고정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주복 딱 고정된 것처럼. 적용 전이랑 적용 후 비교해 보시면 결과가 확실히 차이가 나죠. 고정하고 싶은 특정 부분이 있다 하시면 스테빌라이즈 모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핸드헤드 영상 손떨림만 보정하고 싶다 하시면 그냥 이거 사용하지 마시고 WAP 스테빌라이저 버튼 한번 클릭하시면 되는 겁니다. 트래킹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살짝살짝 움직이는 영상 또는 디테일하지 않아도 되는 예능 영상 같은 경우는 트랙 포인트 하나로 트래킹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줌인, 줌아웃, 회전 같은 동작이 들어간다면 트랙 포인트 2개로 트래킹 해야 되고요. 핸드폰 화면이나 모니터 화면 안에 이미지나 영상을 넣으려면 트랙 포인트가 4개인 코너핀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3D 회전이 들어가 있는 모션, 지상 전경을 담고 있는 드론샷 같이 각도상으로 2D로는 커버가 안 되는 영상들은 3D 카메라 트래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스크 트래킹은 저번 트래킹 강좌들의 마지막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트래커 패널 보시면 여기 있죠. 만약에 이 트래커 패널이 옆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상단 메뉴, 윈도우 여기에 트래커 있죠. 이거 체크하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트래커 패널 다시 보시면 기존 강좌들의 기능들은 그대로 여기 보이죠. 그런데 마스크 트래킹이라는 버튼 같은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 마스크 트래킹은 마스크를 생성했을 때만 보이는 히든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로 제공해드리는 이 강아지 영상 하나 넣어볼게요. 여기 이 영상으로 컴포지션 생성하시고 보시면 강아지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쫄랑쫄랑 사람 2명 있고 상단에 도구 상자에서 펜 툴 선택하시고
강아지를 한번 따볼게요. 이렇게 옆에 두리뭉실하게 딸게요. 따고 나면 강아지가 이렇게 선택이 되죠. 레이어의 속성 이렇게 펼치시면 여기 마스크가 추가가 된 게 있습니다. 이 마스크를 선택하시고 트래커 패널을 다시 보시면 아까랑 다른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마스크를 선택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바뀐 화면을 보시면 여기 메소드라고 하는 거 보면 펼쳐볼게요. 펼쳐보시면 이렇게 뭐가 쭈루룩 펼쳐지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위치 회전 막 쭉쭉쭉 있죠. 이거가 한 무리. 그리고 두 번째는 얼굴에 관련된 거 한 무리.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카테고리를 먼저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트래킹할 거를 미리 계획해서 촬영한 게 아니라면 배우의 움직임이 X, Y축 뿐만 아니라 3축 회전도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트래킹 요소들이 많으면 그 트래킹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트래킹하면 저는 포지션 이거 하나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마스크 선택해 가지고 이 나머지 영상이 안 보이잖아요. 다 같이 보이게 할게요. 여기 마스크 보면 옆에 보이는 거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논으로 선택하시면 마스크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앞에 강좌들에서 했던 것처럼 트래킹, 앞으로 트래킹해라 라는 버튼 누르시면 트래킹이 진행이 됩니다. 보시면 잘 따라가고 있죠? 그죠? 이 마스크가 강아지를 쭉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앞에 강좌들에서 했던 2D나 3D 같은 경우는 한 포인트 트래킹하는 게 기본이고 많아도 2개에서 4개 정도의 포인트로 트래킹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 트래킹은 한두 개의 포인트가 아니라 마스크 영역을 트래킹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람 트래킹하는 데도 사용하고 사물 트래킹하는 데도 사용하고 뭐 이것저것 다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로토브러쉬의 상위 버전인 오브젝트 매트 툴까지 나왔기 때문에 사람이나 사물을 트래킹할 때는 오브젝트 매트 툴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편하고 정확하고 좋습니다. 오브젝트 매트 툴은 올해 새로 추가된 기능이고요. 상단 도구 상자 보시면 여기 이 모양 있죠? 이게 오브젝트 매트 툴입니다. 프리미어 프로의 오브젝트 마스크 도구하고 같은 기능입니다. 물론 그 기능은 같지만 작업 디테일은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매트 툴 안에 보면 여기 브러쉬로 칠하는 것까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브러쉬로 추가 수정이 가능한 애프터 이펙트가 더 정밀하고 편리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아지를 트래킹 하겠다 라고 하면 펜툴로 이 강아지를 이렇게 정교하게 따는 게 아니라 지금 마스크 지워 볼게요.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이 레이어 패널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 매트 툴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시면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 그죠? 클릭.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러보시면 잘 따라가죠. 지금 이렇게 하면 트래킹이 됐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지금 클릭 한 번이랑 스페이스바 한 번 눌렀는데 지금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펜툴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딸 필요가 없는 거죠. 클릭 한 번이면 이렇게 되니까. 이해되시죠? 아니 그러면 이 마스크 트래킹은 언제 사용하는 거냐 라고 하실 텐데요. 제 기준에서는 러프하게 보면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화면의 일부를 지우고 싶을 때입니다. 이 영상에서 강아지를 한번 지워볼게요. 효과 컨트롤에 생긴 이 오브젝트 매트 있죠? 이거 효과 지우시면 없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컴포지션 패널 여기 강아지를 러프하게 잡아볼게요. 강아지가 잘 보이는 여기 위치에다 놔둘게요. 여기다 놔두시고 펜툴로 여기를 잡아볼게요. 약간 러프하게 딱 잡으시고 이렇게 잡았으면 이제 마스크 여기 보여지는 거를 논으로 해서 나머지 영상도 다 보이게 할게요. 이 상태에서
이 트래커 패널에 이후 프레임으로 추적, 이거 버튼 눌러 볼게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져가서 이전 프레임으로 추적, 이 뒤로 추적하는 버튼 있죠? 이거 눌러서 거꾸로 할게요. 그리고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마스크가 잘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잘 따라가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마스크 여기 있잖아요. 여기 속성에서 보여지는 거를 서브트랙트 빼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마스크 잡힌 부분만 이제 삭제가 될 거예요. 삭제가 됐죠? 그런데 이 삭제가 된 게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이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상태로 이 영상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걸 메꿔야 됩니다. 메꿀 때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컨텐트 어웨어 필입니다. 포토샵에 있는 그 컨텐트 어웨어 필과 같은 거예요. 적용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구멍이 메꿔지게 하기 위해서 여기 마스크 속성 여시고 여기 패더 값 있죠? 이 패더 값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뭉개지게, 이렇게 뭉개졌죠? 네,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 상태에서 상단 메뉴 윈도우 컨텐트 어웨어 필 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 선택하시면 옆에 이제 컨텐트 어웨어 필 패널이 보입니다. 이 패널에서 필 메소드를 오브젝트 그리고 레인지를 워크 에어리어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제너레이트 필 레이어 라고 되어 있죠? 이거 버튼 누르시면 자기가 알아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생성 결과를 보시면 강아지가 깔끔하게 지워졌죠? 그죠? 보세요. 돌려보시면 강아지가 지워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스크 트래킹은 이럴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물이지만 오브젝트 매트 툴로 선택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클릭해 보시면 오브젝트 매트 툴로 여기 사람도 다 선택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쪽 보시면 만약에 얘를 선택하고 싶은데 이 지게차 같은 거 있죠? 이걸 선택하고 싶은데 선택이 안 됩니다. 그죠? 지금 개체로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로 따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 하늘 같은 경우, 하늘은 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선택이 안 돼요. 그런데 이 하늘을 이제 다른 하늘로 대체하고 싶어. 그러면 아까처럼 펜툴로 이렇게 쭉 해서 여기 하늘을 이렇게 딴 다음에 뭐 좀 더 디테일하게 따야 되지만 저는 그냥 대충 따볼게요. 마스크로 이렇게 하늘을 잡았으면 아까처럼 트래킹해서 이 하늘 부분만 트래킹을 딸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서브트랙트 누르면 하늘만 빠지겠죠. 그죠?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특정 부분에만 효과를 걸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없애시고 새로 만들어 볼게요. 걸어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컴포지션 만드시고 만약에 이 걸어오는 여자의 얼굴에 모자이크를 처리하고 싶다 라고 하면 영상에 이렇게 넣었죠. 이 영상에서 원형 도구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얼굴을 이렇게 원형을 땁니다. 땄죠? 이렇게 하면 마스크를 땄기 때문에 여자 얼굴만 보이잖아요. 나머지 영상 안 보이고. 이 상태에서 이펙트 앤 프리셋 패널 여기 효과 검색해 볼게요. 모자이크. 그러면 스타일라이즈의 모자이크 있죠? 이거를 적용시킵니다. 그럼 뭐가 되게 크죠? 여기 수평이랑 수직을 숫자를 쭉 키워 볼게요. 이 정도? 그럼 모자이크 느낌이 나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펙트 모자이크 걸었잖아요. 여기 이펙트 속성을 여시면 모자이크 있죠? 모자이크 펼칠게요. 그럼 밑에 보면 컴포징 옵션 이라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마스크 1 우리가 아까 잡았던 게 표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펙트를 마스크 1에만 적용시키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안 걸리고 여기 아까 잡았던 마스크 잡았던 부분만 모자이크가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스크를 트래킹하면 되겠죠. 지금은 트래킹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마스크 트래킹 버튼 눌러서 이렇게 트래킹하면 얼굴을 잘 따라가죠. 그죠? 그럼 모자이크가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이런 얼굴에 모자이크 거는 방법은 이거 말고도 16강에서 한 거 있잖아요. 그 한 점 트래킹 그거 해도 됩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좀 전에 한 거 지우시고 다 지웠습니다. 이 상태에서 영상 더블 클릭 여기 들어가서 트래커 패널에서 여기 트랙 모션 선택하시면 지금 포지션만 선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점으로 나옵니다. 이 한 점을 얼굴에 아무 데나 놔두시면 되는데 저는 눈 쪽에다 놔둬 볼게요. 눈 쪽에다 놔뒀고요. 트래킹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눈을 이렇게 잘 따라가고 있죠. 그죠? 이제 이 데이터를 넣어야 되니까 널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뉴 널 오브젝트 이름 바꿔볼게요. 보기 편하게 트래킹 데이터 라고 썼고요. 트래커 패널에서 에딧 타겟 선택하시면 트래킹한 데이터를 어디다 입힐까 라고 창이 뜨죠. 방금 만든 트래킹 데이터 널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OK 어플라이 버튼 클릭 적용은 X, Y축 다 OK 그리고 U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널 오브젝트에 트래킹 데이터가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자이크를 넣어야 되잖아요.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하나 생성할게요.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생성하시고 여기다가 모자이크 적용시킵니다. 그리고 좀 키우시고 수치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또 원형 선택 도구 선택하시고 얼굴을 잡을게요. 그럼 얼굴 부분만 이렇게 모자이크를 잡았죠. 이게 지금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 걸려있는 효과입니다. 이걸 이제 페어런트 걸겠습니다. 방금 널 오브젝트에 페어런트를 거시면 잘 따라가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런 모자이크 효과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정밀하게 트래킹을 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약간씩 안 맞는 건 키프레임 잡아가지고 이렇게 수동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효과 거는 거는 방금 두 가지 한 거 있잖아요. 어떤 방식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편하신 거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마스크 트래킹을 사용하는 세 가지 상황 살펴봤는데요. 세 가지라고 하니까 많아 보이지만 사실 컨텐트 어웨어 필을 이용해서 지우는 거를 제외하고는 16강에서 했던 2D 트래킹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전부 다 대체해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게다가 오브젝트 매트 툴이 나온 이후로는 이 마스크 트래킹 기능의 사용 빈도가 이전보다 더 줄어들게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스크 트래킹의 두 번째 카테고리 얼굴 트래킹입니다. 방금 한 이 영상 가지고 해볼게요. 좀 전에 한 거 다 지우시고 새로 해보겠습니다. 펜 툴 선택하시고 이 여자 얼굴을 이렇게 따볼게요. 이렇게 땄죠? 이렇게 따고 나서 마스크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옆쪽에 페이스 트래킹에서 디테일한 거 있잖아요. 디테일한 걸 선택하시고 추적 누르시면 이 화면에 보면 눈, 중앙, 양끝, 그리고 코, 입 이렇게 다 각자 트래킹 정보가 따로 저장이 됩니다. 보시면 되게 정교하게 따졌죠. 옆쪽에 효과 컨트롤 패널을 보시면 각각의 왼쪽 눈, 오른쪽 눈, 그리고 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다 이쪽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에 대한 것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여기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일은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얼굴을 따라다니는 뭐 글자나 이미지를 넣고 싶다 라고 하시면 굳이 이 기능을 안 써도 16강에서 했던 그 한 점으로 하는 2D 트래킹 있잖아요. 그걸로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이 선글라스를 여기 눈에 배치해 가지고 여기 얼굴을 따라가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여기 지금 트래킹한 데이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눈을 따라가라 라고 여기 에펙 익스프레션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명령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글라스가 예능 영상에서 사용되는 장난스러운 거라면 굳이 리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까지는 안 써도 되고요. 전에 16강에서 했던 2포인트로 트래킹 잡는 거 있잖아요.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방금 이거 얼굴 트래킹한 거 지우시고 마스크도 지우시고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패널 가시고 트랙 모션 있잖아요. 트랙 모션 선택, 포지션 뿐만 아니라 로테이션, 스케일까지 할게요. 왜냐하면 여자가 앞으로 걸어오니까 이 스케일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 두 개에다가 배치를 해볼게요. 잠깐만요. 눈에다가 배치를 했죠. 이렇게 하고 트래킹. 그럼 이제 두 눈을 이렇게 트래킹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트래킹이 잘 됐죠. 선글라스 이미지 넣으시고 이제 이 트래킹한 데이터를 널 오브젝트에다가 집어넣을게요. 뉴 널 오브젝트 이름 바꾸시고 트래킹 데이터 썼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만든 거를 에딧 타겟 트래킹 데이터 선택 어플라이 XY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죠.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3개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선글라스를 집어넣고 선글라스 크기가 크네요. S 눌러서 스케일을 작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배치했죠. 배치하고 또 페어런트 널 오브젝트에다 겁니다. 그리고 돌려보시면 이렇게 잘 따라가죠. 약간씩 이렇게 다를 수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2D 이미지인데 사람은 고개가 3D로 회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게 당연한 겁니다. 2D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그렇지만 예능에서는 그냥 눈만 이렇게 선글라스 쓴 것처럼 장난스럽게 만들면 되기 때문에 뭐 전혀 이상하거나 하지 않아요. 잠깐 그냥 선글라스 씌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화면에 보이는 이런 진짜 선글라스를 리얼하게 쓰고 있게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시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럴 때는 선글라스를 지금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3D 모델링을 가지고 와서 트래킹을 정교하게 맞추고 때깔까지 리얼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사람의 눈은 되게 예리해서 합성된 선글라스가 조금만 트래킹이 튀어도 바로 가짜라고 감지를 합니다.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헐리우드에서 괜히 이런 복장으로 촬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받아서 작업할 영상 소스들은 헐리우드처럼 CG를 감안한 세팅된 촬영이 아니라 그냥 막 찍어 놓을 영상일 확률이 99%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 튀는 거 없이 리얼하게 만들려면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게 리얼하게 만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디테일할 필요가 없지만 리얼리즘이 중요하다 라고 하시면 AI를 최대한 이용하시는 게 시간을 엄청 세이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디테일한 부분들은 AI로 작업하기 힘들기 때문에 애프터 이펙트에서 다듬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AI 성능이 어마무시하게 좋아지면서 이제는 얼굴에 선글라스나 모자 등을 생기게 하는 작업들은 AI를 이용해서 생성하시는 걸 강력 추천드려요. 작업 시간이 진짜 월등히 줄어듭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댄스 2.0에
이 선글라스 이미지와 여자 걷는 영상 넣고 프롬프트에 비디오 1의 여자가 이미지 1에 선글라스를 쓰고 있게 해줘 라고 간단히 프롬프트를 쓰고 생성했습니다. 보시면 리얼하게 완전 잘 만들어졌죠. AI로 이렇게 만들면 너무나 쉽게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존처럼 엄청난 시간을 들여가면서 배우가 고개 돌릴 때마다 이거 트래킹이 약간씩 튀는데 이러면서 막 고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AI까지 사용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얼굴 마스크 기능의 사용 빈도가 더 줄어들게 됐어요. 아니, 다 이렇게 사용 빈도가 적고 줄어들고 안 쓰고 이러면 이 18강은 왜 만든 거냐 라고 하시면, 몰라서 못 쓰는 것과 아는데 안 쓰는 것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오늘 하는 마스크 트래킹 기능이 이런 식으로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고, 얼굴 각 지점을 구분해서 트래킹해주는 기능이 있구나 하고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과는 나중에 급하게 필요할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응용력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오늘 한 내용이 앞에 16강, 17강의 트래킹보다는 덜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꼭 한 번씩은 해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트래킹을 다뤄봤는데요. 어떠신가요? 물론 요즘 AI가 너무 많은 일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AI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지만 실제 작업하시다 보면 AI만으로는 디테일을 다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 프리미어 프로, 에펙 같은 전문 프로그램들을 꼭 사용하셔야 전문적인 결과물들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강좌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난 아무리 생각해도 에디터 몽키가 잘생겼으면 좋겠어.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도 잘생겼다고 느껴졌으면